오늘의 사연은 나 아플 때 밥상 엎었던 남편 밥 먹을 때 똑같이 밥상 엎어줬습니다.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1학년 때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다 군대 기다리고 6년 연애하고 작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결혼했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남편은 몸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6년 연애하면서 흠잡을 것이 딱히 없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이쁘다 고맙다 이런 말도 예쁘게 잘했고 기념일도 잘 챙겨 연락 잘하고 오래 사귀었는데도 잊을만 하면 깜짝 편지, 꽃다발 같이 자다가도 추워서 뒤척이면 본인이 일어나 이불 다시 덮어주는 등 다정다감한 남자 그 자체였어요. 연애 때 싸운 적도 정말 손에 꼽네요. 그랬기에 어린 나이에 결혼까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올리고 나서 사정상 신혼여행을 바로 못 가고 2주일 정도 지나서 갔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에서 관광지를 가도 맛집을 가도 이 사람은 툴툴거리기만 하고 이유 없는 짜증을 많이 냈어요. 날씨가 덥다, 사람이 왜 이리 많냐, 음식이 왜 이리 비싸기만 하고 맛은 형편없냐, 짜증나니까 그냥 들어가서 쉬자 이런 말들을 신혼여행 내내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냐, 고민 있냐,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였습니다. 도통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혼여행 후로 늘 짜증만 내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침밥 차려주기를 원했고 저녁도 차려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지라 그래 내가 시간적 여유가 더 많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주자 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을 차려줬죠. 이 사람은 아침엔 밥 먹고 TV 좀 보다가 바로 쌩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는 차려진 밥 먹고 TV 보다가 핸드폰 게임하다가 자러 들어갔고요. 일이 고돼서 그러겠거니 하고 처음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일 문제로 고민이 많고 힘들 때라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저에게는 일종의 노력이었죠. 그러다 3주 전쯤 제가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아침 못 차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사도 하루 쉬었습니다. 당연히 저녁도 못 차렸고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아파트 상가 앞에서 죽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던 날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여보 퇴근하고 죽집에 도착하기 15분 전쯤에 내가 전화로 시켜둘 테니까 픽업만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남편은 죽을 왜 사가냐면서 저녁 안 차릴 거냐고 오히려 성질을 잔뜩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저녁 안 차려주냐고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는데 너무 듣기 싫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몸을 일으켜 나가 죽집에 가 죽을 포장해 왔죠. 그리고 그 죽집에서 파는 장조림 반찬도 별도로 사왔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내가 정말 아파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이거 반씩 나눠 먹자. 알겠지? 장조림 반찬도 있으니까 당신은 밥 먹고 싶으면 이거랑 해서 좀 먹어 라고 했는데 남편은 입술만 삐죽대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허기가 지고 약을 먹어야 돼서 남편이 그러던 말던 한 숟가락을 뜨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걸 제 앞에서 엎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처럼 그냥 죽통을 손으로 걷어차서 들어 올리면서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정말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아내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죽을 엎어버리는 것도 너무 서러워서 많이 울면서 화내고 싸웠네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지금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저에게 소리 지르지 마. 우는 얼굴도 짜증나니까 울지도 말고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화만 냈었어요. 그 후 저는 현자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하는 짓이 부질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다.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제 마음이 식어가는 걸 저 스스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저한테 딱히 화해하자고 시도하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 후부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뒀네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연기를 했던 거였고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혼으로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제가 이혼 생각한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내거나 티를 낸 건 아니었는데 남편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며칠 전부터 연애 때처럼 돌변하더니 저를 다정다감하게 대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그러다 어제
제가 저녁부터 몸이 살짝 으슬으슬해서 죽 포장이 와서 혼자 밥 먹고 나머지 반은 오늘 아침에 먹을 생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제가 먹으려고 놔뒀던 죽 반 그릇을 남편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남편한테 가서 똑같이 톤으로 쳐서 엎어버렸습니다. 그냥 사이코패스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로 그냥 갑자기 엎어버렸어요. 저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선 난리가 났죠. 갑자기 뭐 하는 짓이냐, 미쳤냐, 싸가지 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사과 안 하냐고 소리 지르면서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는지 손을 확 들어 올렸다가 때리지는 않고 내려놓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소리 그만 질러라, 시끄럽다, 네 화내는 면상 보니까 정이 떨어진다 라고요. 남편은 몇 초 멍 때리다가 할 말이 없었는지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출근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사과하라고 전화에 카톡에 난리도 아니네요. 근데 저는 똑같이 밥상 엎어줬는데도 조금도 후련해지지가 않습니다. 6년을 연애했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려니까 참 허무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 기분을 지울 수도 없고 이 사람과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갔구나, 돌이킬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후련하지가 않은가 봐요. 이혼을 할까요? 참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글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들이 아깝지만 앞으로 보낼 시간들이 더 소중하고 값지니까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잡아야 아까운 시간들을 더 만들어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한마디라도 저에게 위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추가글. 글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추가하네요. 우선 위로해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글 올리고 나서도 계속 문자랑 카톡 전화 번갈아 오길래 전화 받아서 나는 너라는 사람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고 너라는 사람한테 속아 결혼까지 강행한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다. 남들은 꿀 떨어지게 즐기는 신혼에 네 눈치만 보며 살얼음판 걸었던 내 자신에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남편은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이혼 들먹거리길래 이혼하고 싶은 거 맞다. 그러니까 그래 이혼하자 이러고 말다툼 살짝 하다 끊었거든요. 근데 전화 끊고 몇 분 지나 다시 전화하더니 초반에 안 잡으면 기죽어서 살아야 된다고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저한테 그렇게 한 거라고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웃기네요. 이 사람 친구가 내 친구고 내 친구가 이 사람 친구고 다 아는 사이인데 저희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없거든요. 미혼인 사람들이 저런 조언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참,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진 기분이거든요. 참, 댓글 중에 기죽이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죽이려는 행위였다고 해도 연애 때 봤던 눈빛을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핑계 갖고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참. 2차 추가글. 이 사람 가정 환경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몇 자 적고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 저는 서로 대학생 1학년이었을 때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본인 고교 시절 내내 정신병원에 계시다가 생을 마감하셨다고 들었고 어머님은 대학 입학쯤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지병이라고는 했는데 가족 관련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흘리는 사람이어서 집요하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흠도 아니고 부모님 얘기만 하면 슬퍼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떤 정신병이냐, 입원해 계시다가 어떤 연유로 돌아가신 거냐, 어머님은 어떤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게 남편 가정 환경과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사귀면서 어떻게 몰랐냐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었고 폭력적인 성향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연애 땐 제가 아프다고 하면 직접 죽을 써오거나 하다못해 죽을 포장해서라도 가져다 주면서 본인 생각해서라도 꼭 먹으라고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초반에 기를 죽여야 된다 라는 조언을 들어서 제게 그렇게 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작정하고 6년간 저를 속인 거고 이제야 본성이 드러나는 거겠죠. 작정하고 속이는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었나 보네요. 위로해주신 분들,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혼을 해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글을 올린 건 아니었고 이혼으로 마음은 굳혔습니다. 후련해야 하는데 후련하지가 않고 잘했다, 괜찮다, 위로를 듣고 싶었던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익명을 빌어 익명의 여러분들께 힘을 얻는 것밖에 없었네요.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린 상태이고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지만 속으론
이런 딸이 몹시 안쓰러우시겠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못난 딸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씩씩하게 사는 모습으로 죄송한 마음을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발이 넓으신 덕분에 유능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 쪽에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상황이어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카톡으로 증거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었는데 혹시라도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모든 내용이 증거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일단 틈틈이 수집은 해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이 제 명의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되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요. 추후에 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후 후기 글. 안녕하세요. 고민도 많고 힘들었을 당시에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의 답글들을 보며 많은 위안을 받았고 그 답글들 중에는 늦더라도 후기를 꼭 알려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래서 많이 늦기는 했지만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기에 당연히 갈라서겠다고 결심을 했었으나 모두 정리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감기 기운이 잦았었는데 그게 임신 초기 증상이었더라고요. 제가 월경은 워낙에 불규칙적이었고 임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터라 몸에 나타난 사소한 변화들이 임신을 알려주는 증상인 줄도 모르는 채 지냈었네요. 저는 갈라서는 건 갈라서는 거지만 나에게 찾아온 아이는 당연히 낳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찬성, 저희 아버지는 반대 입장이셨다가 결국 제 뜻에 따라주셨어요. 낳겠다고 다짐을 하고도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노심초사하며 지냈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초보 엄마를 만나서 고생이 아주 많은 어여쁜 공주님이에요. 현재는 친정엄마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지만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네요. 저나 친정이나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 부모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기는 했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존경심이 몇 배는 더 생기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직도 아이들을 바꿔가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매번 차단은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로운 아이디로 연락이 계속 오네요. 참, 버스 떠난 지 이미 오래인데도 말이에요. 저는 직업 특성상 연락처를 쉽게 바꿀 수가 없어서 아직 연락처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조만간에 연락처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저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느낌이지만 서툰 실력으로 육아에 전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능숙해지겠죠.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될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따가운 시선 따위 받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많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많은 위로를 건네주셨던 마음씨 따뜻하셨던 감사한 몇몇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짧은 글로 마무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